아무튼 했다고 외쳐도 미안했고 오늘 합시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맨날 다 한 것 같으니까. 자, 맨발이라는 작품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두말할 나위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운문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전체 분석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는 거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기반해서 바로 작품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구절부터 보자. 자,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화자는 알 수 없는 X. 그런데 대상이 바로 세팅되고 시작했죠. 어물전에 있는 뭐예요? 개족입니다. 뭐 조개의 일종이겠죠. 자, 개족의 한 마리가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지금 뭐 거기 써져 있는 설명 같은 건 다 중요한 게 맞고, 그 뒤에 뭘 내밀고 있다는 사실 중에 여기에 맨발을 내밀고 있죠. 작품의 제목이기도 했죠. 발은 발인데 맨발이래요. 그럼 여기서 맨발이라고 하는 녀석 대상이 주는 이미지는 뭔데? 뭔가 고단함, 힘든, 여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발이라고 하는 건 걸어가는 것이고, 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뜻이므로 고된 삶, 고된 여정, 여정이나 삶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게 맞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내밀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라고 말을 했네. 이거 직유법, 비유적 표현적인 건 정도는 알죠? 아무튼 개족이가 맨발을 내밀고 있는 행위를, 자, 파란펜 뭐로 연결했어요? 부처의 발을 이라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연결 관계는 A 하는 것은 B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뭐요? 인식의 학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죠. A라는 대상을 B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생각의 범위를 넓힌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그럼 왜 부처라는 말을 썼는가만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거야. 부처는 왜 쓴 걸까요? 부처라는 존재의 특징이 뭔데요? 신적 존재잖아. 그지? 고귀한 희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부처라는 존재는 희생과, 참으로 특히 여기서 부처라는 걸 쓰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하나님, 알라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부처를 썼어요. 부처가 하는 일이 뭔데요? 중생을 제도하는, 구제한다는 말도 괜찮아. 제도하는 사람이잖아. 얘들아 힘내요, 이쪽으로 가자 라고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서, 그치? 이 두 개의 개념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발을 내밀어 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도 말 그대로 발을 내미는 것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귀한 행위다 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한 번 더 갈 거야. 가자, 계속.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이야. 맨발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펄과 물 속에 있었대. 그 결과는 뭐예요? 부르트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펄과 물은 여기서 부정적 소재로 사용되는 거 확인되겠죠? 이 발이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르트게 만들었으니까 부정적 소재. 그래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렇지. 자, X가 판단됐어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개조개를 향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조문하고 있대요. 그럼 조문하는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대상에 대한 연민의 태도, 안타까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게임 끝났잖아 지금. 더 이상 이제 이 뒤는 아마도 이런 흐름으로 쭉 갈 거라는 게 예상이 끝났어야 돼, 지금 상임위에서. 맞죠? 화자인 내가 대상의 개조개를 향해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거고, 그때 연민의 대상인 개조개는 뭘 의미하는 거야? 개조개의 맨발은 다른 일을 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럼 판단 끝난 거지. 나머지는 그 라인에 맞춰서 쭉 읽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갑시다. 그래서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어요. 이때 이 개조개라는 맨발의 특성은 뭐냐면 서둘러서 핵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는 특성. 왜냐면 이 맨발의 고된 삶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재빠르다라는 말은 안 어울리잖아. 그치? 천천히 오래도록 이런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추측이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추측 따라가 보자. 저는 힘들게 천천히 살아왔을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며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 참고로 이때 추측의 의미로서의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뭘 반복?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그치? 추측의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당연히 반복은 강조지 뭐. 자, 맨발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늘 맨발이었다는 거. 그럼 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맨발이 뭘 의미한다니까? 고된 여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힘겹게 살아온 존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 이라고 했어. 지금 또 하나의 비유 대상이 나왔죠. 이번엔 새가 뭐 하는 것처럼 부리를 묻고 밤을 뭐하든 견디듯이라고 했어. 중요한 단어는 견딘다라는 단어겠네요. 즉, 이 대상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녹록지 않음을 그치? 버텨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고 그런 것처럼 맨발의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고 있을 거야. 뭐 한다는 거야? 파란 펜으로 쓸게. 성찰의 결과, 인식의 확장의 그 결과가 나왔네요. 슬픔을 견딘다는 거야. 대상이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연민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중이고요. 됐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집이 올 때 자, 한 번 더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집이 운답니다. 집이 운다는 게 집이라는 건물이 운다는 얘기일까? 아닐 거야. 이건 무슨 뜻이겠어? 가족들이겠지. 집이 운다라는 표현은 가족의 힘듦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자,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지금 개조개가 발을 내미는 걸 보고 부처의 발을 생각한 다음에 그 부처의 발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뭐하러 나온? 탁발하러 나온, 공양하러 나온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대상을 쓰는 적은 없지만 스님이라고 쓸게요. 탁발과 공양이 뭔지는 알고 있죠? 네. 니들 그거 알고 있냐?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라는 말은 원래는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없었대요. 왜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스스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닌 스님의 입장에서는 탁발하러 갔었는데 그 사람이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는 거고 그 사람이 쌀을 주면 쌀을 먹는 거고 그 사람이 똥을 주면 똥을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즉 상대방의 호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먹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가르침이 여러 시간을 흘러오고 세월을 흘러오면서 좀 자신의 개인적인 수양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강조된 거 아닌가라고 어디서 들었어. 잘은 몰라. 아무튼 간에 아무튼 스님이 탁발한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공유하고 자기 수양의 과정인 거야. 어쨌든 근데 여기서 스님이 탁발을 한다고 했고 여기서 정확히 머리선을 단어를 쓰진 않았지. 그렇지? 탁발을 한다고 했었고 탁발하자. 이 탁발, 맨발, 발, 탁발 뭐지?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다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 거리로 나왔대. 그러면 이때 집이랑 스님의 연결관계를 잘 보자고. 이게 단순히 특정한 한 스님이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냐는 거야. 아니지. 이건 뭐죠? 가족을 대표해서 가장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의 대상이 또 바뀐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인식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계속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초점의 변화 이런 걸. 초점의 변화는 아니야. 왜냐면 초점은 현재까지 계속 개조개로 유지되는 중이야. 그리고 그 개조개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중인 거지. 그 선생님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맞죠? 오케이? 좋은 지적했어요. 초점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조개를 바라보고 있던 나는 부처를 생각했고 부처를 바라보다가 탁발하는 스님을 생각했는데 그게 가족이랑 연결했다라는 생각을 집중해줘. 됐죠? 그래서 거리로 나왔을 것이야.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표현도 죽이죠.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 풍기는. 선생님 이거 두 개 왜 썼는지 감 보이시죠? 표현상 특징 요소잖아, 그죠? 가난을 냄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선생님 그러면 가난은 시각이니까 공간 그런 거 아니죠? 그것도 맞는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잖아. 후각 냄새로. 그치? 우리는 그걸 참고로 후각적 형상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의 특징은 기계처럼 나와야지.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리듬감. 맞잖아. 또또또 나와야 돼요. 자, 아무튼 벌벌벌벌 풍기는 이라고 돼 있고 참고로 이때 가난의 냄새가 풍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을 했고 거기서 이제 후각과 시각과 왜 연결되는지는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걸 생각해주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쳐두고 가난의 냄새 그러지 말고. 자, 아무튼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온대요. 자, 지금
운맛 같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운맛 같은 집. 그러면 이때 이 존재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운맛 같다고 말했으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고된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 맞구나 판단되고 있고요.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지금 전부 다 추측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건 확인해 주십시다.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자는 개조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추측이야.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것이다. 추측이라는 거 잊지 마시는 상태에서 캄캄하게 울음을 울었다라고 했으니까 울음을 그치? 캄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당연하게도 공감각 얘기를 해야겠죠. 오케이? 뭐 이 정도 우리 공감각 시적 심상을 분석하고 이럴 레벨 아니지? 넘어가도 됩니까?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넘어가도 돼? 오케이, 알겠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선생님이 앞에 쓰면 가장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가장의 삶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특징으로 말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가장의 삶의 무게감을 표현한 시라고 말하는데 그 인식의 확장이라든가 표현상 특징 요소들을 통통통 정리해놓고 기억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정도 문제 없죠? 좋아요. 오케이. 참고로 뒷페이지 핵심 포인트 2번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보조자료 기준 2번에 보시면 화자의 태도의 변화 파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태도의 변화라는 말은 조금 선생님도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짚어드리는 거야. 지금 이 작품의 대상은 개조개야. 그치? 그리고 개조개를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면 느리네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부처가 생각났고 그 부처를 통해서 가장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태도는 일관된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도대체 왜 변화라는 말을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시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왜 혹시 그런 거 사서 공부한 사람 있나? 뭐 각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분석집. 선생님이 지금 드리는 것도 참고로 거기서 일부 발췌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선생님이 교재를 섞지만 아무튼 거기 나오는 해석을 무슨 신봉하듯이 믿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서 막 무조건 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A라는 부분의 해석을 A라고 그냥 B라고 인식해서 암기를 해버리면 보기 적용 문제에서 난감함을 겪게 돼. 오케이? 그래서 항상 판단할 때 이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이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오케이? 만약에 이별의 슬픔을 다룰 시가 있었어. 나는 이별의 슬픔이라고 알고 있었고 국형쌤도 이별의 슬픔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근데 본문에서 이 작품을 사회적 현상과 결부시켜서 뭐 1970년대 한국의 사회를 단편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버렸다면 나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기존의 관점을 버려야 돼. 알겠나? 그게 적용하기 문제의 특징이야. 3점짜리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지. 자,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설명을 했나 봐봐. 개족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연민을 느꼈고 삶의 모습을 추측했다라고 돼 있지. 맞나? 그리고 개족의 삶과 인간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자, 여기서 동일시라는 말 중요하죠? 개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한 거니까 오케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카메라가 조금 삐뚤어졌었네. 따라서 이러한 화자의 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아하, 여기서 태도의 변화라고 하는 건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지. 이건 뭐야? 변화의 틀을 가져보라는 얘기였던 거야. 처음에는 개조개를 관찰했고 그걸 연민하면서 동시에 추측을 했더니 그것을 뭐로 연결시켜버렸어? 인간의 고단한 삶이라고 연결을 시켰다는 거야. 오케이? 맞나? 단순히 조개가 안타까워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특히 가장의 삶의 무게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태도의 변화 파악이라고 표현하구나 라는 걸 주의 깊게 보시자고. 알겠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뭐 암기하듯이 외워서 이 작품에는 태도의 변화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아달라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생각하자.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작품 바로 이어갑시다. 안 해봐도 되겠지? 좀 작은데? 오케이, 알겠어. 됐다. 후후후후. 두 번째는 잉여 인간. 잠깐만, 영상을 좀 끊어갈게.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아닌가?